비트코인 상승 랠리 정말 이대로 계속될까요?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비밀리에 진행 중인 어떤 움직임이 이 시장을 뒤흔들 겁니다. 지금부터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리토스 참입니다. 드디어 비트코인이 원화로 1억 원을 넘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랜 손실로 지쳐있던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비트코인 관련 이슈들을 보면 상승 랠리가 계속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만 가득합니다. 심지어 비트코인 2억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말 이대로만 상승을 해줄까요? 상승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저희가 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긍정적인 신호들만을 믿기에는 다소 불안정한 요소들이 남아 있는데요. 특히 미연준이 뒤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이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시장을 어떻게 견제하고 조종하려는지 단순한 예측이 아닌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는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속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복잡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로 예측을 하면서 과거보다 낮은 수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유럽은 민간 소비 부진과 제조업 약세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올해 5.0%, 내년에는 4.5%로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유럽은 0.9% 성장에 그칠 전망입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경기 부양책에서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자국 경제를 부양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불안 요소가 상당합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경제 시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을까요? 먼저 중국은 금리 인하를 통해 자국 내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대출 금리를 낮추어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완화하고 내수 소비를 촉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중국 경제 회복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부채 문제와 규제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개발사들을 지원하며 여러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대규모 인프라를 통해 경기 부양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철도, 도로, 통신, 인프라 등 여러 분야의 자금을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들은 내수 촉진에도 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출을 늘리기 위해 소비 쿠폰 지급,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 중국 내부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부양책이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국 경제가 회복될 경우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고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중국의 부양책이 예상보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비트코인 시장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다시 한번 급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약간의 성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여전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와 제조업의 약세가 이어지며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높은 물가와 긴축적인 금리 정책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독일을 포함한 주요 경제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는 제조업 불황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강력한 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키고 투자 의지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는 성장보다는 침체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우려를 더하고 있죠.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2024년 인플레이션은 5.8% 예상이 되면서 경제 환경에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 시장 역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글로벌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은 왜 지속적으로 상승만 하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그 속엔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한 진짜 움직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데이터를 끝까지 파헤쳐 보았는데요.
그 결과 이 상승 뒤에는 누군가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큰 그림의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부채 상황입니다. 연준의 막대한 부채는 금융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주고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자산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2024년 4분기에 미연준은 인플레이션의 목표치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와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9월에는 0.5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늘리려는 방향을 보였습니다. 향후 1년에서 2년간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양책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고금리 정책의 반작용으로 미국의 높은 부채와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면서도 노동시장의 지나친 약세를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책 조정이 예상보다 천천히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부채 증가를 억제하면서도 경기 침체를 피하는 연착륙을 목표로 하며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준의 부채는 심각하다 할 정도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10년간 데이터를 살펴봐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달러 가치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연준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많은 돈을 발행한다면 달러는 약해지고 인플레이션은 폭발적으로 증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선택할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고정된 발행량을 가진 비트코인, 디지털 시대의 안전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죠.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 시장의 자금을 풀어준다면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은 이전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더 높은 수익금을 찾는 자금이 고위험 자산으로 몰려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 순간 비트코인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탈출구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달러 외 자산에 관심을 두려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대규모 부채와 흔들리는 경제 속에서 비트코인은 이제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필수적인 대체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해서 그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부채 문제로 인해 연준이 예상과 다르게 긴축 정책으로 전환한다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고 유동성이 줄어들면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자산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인데 눈을 돌리는 순간 비트코인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부채 문제가 심화되며 미국 정부는 자산 시장을 안정화하려고 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규제의 타겟이 될 수 있으며 규제 강화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 하면 안전자산으로 여겼던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데요. 그러니 미국의 부채 상황은 비트코인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함께 안고 가는 겁니다. 불어나고 있는 미국의 부채, 과연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연준의 부채와 정책 변화가 단순히 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까요? 점점 의심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정한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개인 투자자만 손실을 감수하고 진정한 이득을 챙기는 쪽은 연준의 계획에 동참하는 거대 기관과 세력들이 아닐까요? 여기서 더 깊이 파헤쳐야 할 것은 바로 세력들의 움직임과 시장의 숨은 흐름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이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저희를 이끌려고 할까요? 개인 투자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 시장은 이미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세력들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숨은 흐름이 어디로 이어갈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상승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화면은 대략 3년간 전체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을 나타낸 데이터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초부터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 모습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출금하면서 장기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즉, 세력들은 매도보다는 홀딩 전략을 선택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보유량이 감소한 동안 비트코인 가격도 그에 맞춰 변동을 겪었는데, 특히 거래소 보유량이 감소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점점 사라지면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장기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면 시장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 공급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매도 압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즉, 공급이 없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유량이 감소하고 있는 시점, 이와 동시에 입출금량에서도 장기 보유 움직임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입출금량에서도 2024년 초부터 거래소에서 입금량보다 출금량이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모습들은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는 간략한 증거입니다. 세력들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출금하고 보유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이익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큰 경제적 변화의 중심에 설 것이라는 강한 믿음에서 비롯된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세력들이 단순히 보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비트코인을 매도할지 타이밍을 철저히 계산을 해야 됩니다. 세력들의 주요 매도 전략은 미결제 약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은 선물 또는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 시장에서 아직 청산되지 않는 계약의 총수를 의미하고 있고, 포지션을 새로 열거나 기존 포지션을 닫을 때 변화합니다. 미결제 약정 데이터를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과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미결제 약정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2022년 패턴을 보면 미결제 약정이 넘어주는 순간 비트코인은 하락한 모습인데요. 최근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해주면서 미결제 약정에서도 22년과 동일하게 미결제 약정이 넘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모든 투자자들이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강세장의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상황이 의심스럽게만 느끼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미결제 약정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현물 시장이 아니라 선물 시장에 대거 몰려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선물 시장으로 이렇게 많은 자금이 몰린다는 사실이 과연 긍정적인 신호로만 작용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현재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이 상황이 오히려 세력들의 덫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비트코인이 조정 없이 8천만 원대에서 1억 원까지 다이렉트로 상승한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될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개미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흐름일수록 의심을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세력들이 개미 털기를 시도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데이터를 보면 단순히 강세장이 계속될 거다라는 기대보다 오히려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의심할 때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단단해 보이지만 저희가 놓치고 있는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유동성 위기가 그것인데요.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 부족이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비트코인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며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매도할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유동성 위기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4분기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2년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 인플레이션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후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지난 10년을 돌아봤을 때 이전보다 높은 율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은 당초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상황이 불확실해지면서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투자자들은 더 안전한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역시 유동성 부족과 경제 둔화의 압박 속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글로벌 유동성 위기가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있을까요?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비트코인과 같은 고위험 자산에서 자금을 빼내려는 경향이 강해질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상승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들이 고금리 유지와 경기 부양 사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긴축 조치를 끝내려고 하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긴축 조치가 이어지며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한순간에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자산으로 간주되기 시작한 비트코인이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달러나 금과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이 선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의 유동성 위기 속에서 과연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 입지를 다질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변동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입게 될까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위기는 단순한 금융 안정을 넘어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안전자산으로 떠오를 잠재력이 있지만 이번 위기 속에서 변동성과 큰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장의 흐름과 비트코인의 입지 변화입니다. 유동성 부족이 비트코인의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지 아니면 디지털 금으로서의 자리를 굳힐지는 지금 이 순간이 결정할 것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연준의 막대한 부채와 금리 정책 속에서 비트코인은 기회이자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는 대체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래소 보유량 감소와 미결제 역전 급증은 비트코인 상승의 표면을 넘어 세력들의 의도적인 매도 타이밍과 개미 유입을 유도하는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유동성 위기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입지를 다질지 아니면 변동성 소용돌이에 휘말릴지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시장이 강력한 상승세에 놓여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힘들과 글로벌 시장의 거대한 흐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연준의 부채와 금리 정책, 세력들의 치밀한 전략,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위기,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하며 비트코인의 미래를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시장에서 최후의 승자는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세력들의 전략 속에서 흔들림 없는 선택을 하시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토 수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